안녕하세요. 광노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서면이나 이런 것을 작성하는 것 대신에 송달 관련해서 나홀로 소송하시는 분들이 꼭 반드시 알아야 되는 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결론이 나게 되면요, 뭐 조정이든 화해공고 결정이든 판결이든 판결문, 화해공고 결정문, 강제조정 결정문 이런 것들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요런 것들은 받은 날로부터,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간의 불복기간, 이의신청 기간을 법원이 부여를 합니다. 어떤 팁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라고 물어보시면요, 제가 지금 바로 말씀드릴 건데요. 대부분 변호사들이 사건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절대 상대방보다 먼저 서류에 대해서 송달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요즘은 전자소송 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셨거든요. 워낙 전자소송이 활성화되면서 개인 당사자 소송을 하셔도 전자소송을 지금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 열람용으로 이 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송달 처리를 하지 않고 열람용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열람용으로도 충분히 내용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달을 받아버리면 그 날로부터 이의신청 기간, 불복 기간이 카운팅이 시작됩니다. 나는 화해공고 결정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상대방이 이의신청 할 거면 나도 하겠어 라든지 이의신청을 하긴 해야 되는데 고민이 좀 필요해, 이제 이러실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14일 동안 2주 동안 고민해선 될 일이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덜컥 송달을 받아버리면 그날부터 카운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민할 시간도 짧아지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는지 항소를 하는지 체킹을 못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도 똑같이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나는 괜찮은데 네가 이의신청하거나 항소하면은 나도 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상대방도 보고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할지 안 할지 불안하니까 모르겠다, 일단 항소해, 일단 이의신청이 이렇게 해버리면은 끝날 수 있었던 사건도 다시 또 연장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강제조정이나 화해공고 결정에 대해서는 당사자 중 누구 한 명만 이의신청을 해도 사건이 계속 끝나지 않고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 불필요하게 나의 불안감 또는 내가 저쪽 상대방보다 이 이의신청 기간이 빨리 끝나는 이유만으로 이의신청을 했다가 끝날 수 있었던 사건이 진행되기도 하고, 또는 뭔가 소송 과정에서 불리하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항소 기간도 짧아지고 고민할 시간도 짧아지고 이러기 때문에 이 송달을 받으실 때는 최대한 시간을 끄신 후에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전자소송의 경우에는 7일 지나면 자동 송달 처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송달을 안 누르셔도 자동 송달 처리는 됩니다. 이게 뭐 무한정으로 내가 1년 동안 안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기간이 지나면 자동 송달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충분히 더 고민하실 수 있는 시간이 부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너무 급한 게 아니라면 바로 송달 받지 않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할 거여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송달을 최대한 늦게 받아가지고 자동 송달 처리된 다음에 제가 송달 받았어요. 근데 상대방은 벌써 기간이 끝났는데 이의신청 안 하고 끝났어요. 그냥 빨리 끝내버리고 싶은데 이 남은 기간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막 이러실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이의신청 안 하겠다는 포기, 이런 거를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 안 할 거예요, 이의신청권을 포기합니다, 이러면 또 바로 확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송달을 최대한 늦게 받을수록 나쁠 건 없다. 오히려 이거를 땡길 수 있는 이후에 절차는 있지만 빨리 받아버리면은 방법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송달에 대해서도 바로바로 누르지 마시고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또 요새 제가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변호사한테도 사건을 위임해 놓으시고서는 본인이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전자소송 들어가서 직접 보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막 송달을 눌러버리시면 큰일 납니다. 변호사가 생각이 있이 송달을 안 누른 건데, 어떤 분들 변호사가 지금 이거 어제 재판부에서 보냈는데 이거 송달도 안 누르고 말이야 막 이러면서 송달 막 눌러버리시면은 이게 재판 절차 진행에 있어서 조금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홀로 소송을 하시지 않고 내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시는 경우에도 송달 체크를 누르시는 거에 신중을 가하셔야 되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상대방 양아치가요, 서면을요, 오늘이 기일인데 오늘 아침에 냈네? 어제 냈네? 이래가지고 나는 지금 이 반박 서면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하루 만에 반박할 수 없잖아요. 이틀 만에 반박할 수 없잖아요.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고민이 되신다면 송달을 받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 재판부에 가서
제가 아직 상대방이 기일에 닥쳐서 서면을 내서 제가 서면을 읽지 못했기 때문에 반박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기일을 무조건 연장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님이 기일을 연장해 줄 수 없어요 이러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이 송달도 굉장히 전략상 필요한 기술적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만큼 기일을 넉넉하게 시일을 넉넉하게 상대방한테 보내는 것도 필요하고요. 내가 기일을 조금 충분히 충실히 진행하면서 사건에 대비하고 싶다 그러면 송달을 늦게 받으면서 전략을 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법원 문건이 궁금하시다고 하더라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송달 처리 안 하고 열람용으로도 내용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는 방법 추천드리고요. 송달 받을 때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체크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